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자, 12월 말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파포기 불복 방법 아시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 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유튜브에도 제가 설명드렸었고 제 블로그에도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상담을 할 때 정말 전혀 그 맥을 잘못 짚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불복 절차 진행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모아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에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뤄야 될 게 이제 처분 사실의 존부, 징계를 내리는 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다투는 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형에 관한 거를 다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존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안 좋은 패드립을 했어요. 패드립을 우리 부모님 욕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패드립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감히 너가 우리 부모님을 욕해? 학부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단은 그러한 패드립을 이 친구가 저한테 했는지, 그러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가해행위의 존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번 패드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전학 조치가 나왔다고 쳐보죠. 근데 패드립이 물론 나쁜 거지만 딱 한 번 패드립을 했는데 전학이 나왔다. 조금 과하죠? 징계가 나오는 건 타당한데 전학 징계가 나온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서면사과나 교내본사 정도면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양형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와서 이제 본인 위주의 진술을 하죠. 내가 보기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변호사님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하나하나에 대한 입증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왜 거짓말이고 저거는 왜 거짓말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도 주로 보는 건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유튜브에 첫 화면에 나온 우리 영상이 뭐죠? 파포기 가서 뭐 물어보는지에 대한 영상이 대문에 있어요. 거기도 보면 사실관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걸로 그 인자에 대한 점수를 돌려서 징계를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이 이제 양형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의 청구서도 작성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과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간 연계된 얘기인데, 감정적인 얘기는 좀 줄이세요. 감정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나 화난다, 싹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만 쓰고 있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나 판사님들은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모르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앉았구나. 물론 그게 아예 없을 순 없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감정이 기반이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버리면 X입니다. X.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피해야 될 거, 아무런 보완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때 학폭위에서 냈던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보완 증거를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용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가 법리적인 주장이나 여러 가지 판례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추가적인 보완 증거는 만들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세요.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그 증거도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 관련해서 증거가 아니라 사실관계, 존부, 양형과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해야 될 거는 자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하시다 오신 거 보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녹취 파일도 녹취록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인된 속기사님한테 저희가 녹취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타이핑한 게 녹취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신빙성이 없어요. 증거를 잘 좀 정리하셔야 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에 맞는 증거, 내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 2번 그거에 맞는 증거, 이렇게 딱딱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 저희 증거 다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갖고 와가지고 제가 증거 보잖아요. 증거 가치가 거의 없는 증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증거를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정리도 잘 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왕이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못하세요. 행정소송을 혼자 하신다고 하시는 거는 거의 좀 말이 안 되고요. 반드시 좀 도움 받으셔야 되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좀 가이드는 좀 누군가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도 하나의 기회란 말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그나마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불복 단계에서부터는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학폭위 불복 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이야기는 줄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보완 증거를 최대한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자료를 좀 잘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제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